네, 수능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파이널 점검이 끝났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수험생들을 위한 영역별 마무리 학습 전략 살펴볼 텐데요. 자, 최장교 선생님, 국어 영역의 마무리 학습 전략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신유형 문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 같은 경우 복합 지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문학에서 이제 지문이 길면서도 특히 이제 인문계 학생들은 과학이나 기술 지문, 자연계 학생들은 인문 지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모의고사를 보면서 자주 틀렸던 문항들, 이런 부분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요. 네. 하위권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EBS 교재,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본인이 틀렸던 문항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학 영역의 마무리 학습법 살펴보겠습니다. 박중서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수학은 두 번째 교시이기 때문에 국어에 대한 잔상을 없애는 연습. 그래서 국어가 좀 힘들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빨리 없애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험이 임박하게 되면 괜히 몰랐던 문제가 있지 않나 막 그러면서 불안해서 더 새 문제를 푸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충분히 풀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10시 30분서부터 수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틀 동안이라도 10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는 수학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학 어렵게 나올 거예요. 어렵겠지만 나한테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전국이 다 어려워, 다 못해.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 갖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학 단답형 문제 있잖아요. OMR 체크하는 거. 20이 답이면 10단위에 2, 단단위에 0 꼭 칠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이제 영어 영역 살펴보겠습니다. 유성훈 선생님 마무리 학습법 설명해 주시죠. 네네. 이제 뭐 이틀 정도, 오늘은 이제 지난 거고요. 내일하고 모레 이틀 정도 남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풀보는 문맥 추론 문제가 대부분이니까 머릿속에다가 어휘의 잔상을 좀 집어넣으면서 문맥 추론에 관련된 머리를 좀 돌려놓는 게 좋겠고요. 어려운 문제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아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겠고, EBS 교재 전체 다 볼 수 없으니까 EBS 수능 완성 실정편의 어휘 정도 한번 쭉 훑어보고 정리해서 당일날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단어 한번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100단어 정도를 좀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니까 마지막 마무리 잘하고요. 듣기 이틀 남았지만은 듣기에 대한 잔상을 머릿속에 좀 넣어주는 게 좋겠고요. 듣기가 진행되는 1시서부터 2시 사이를 이용해서 듣기 문제 한 번씩 들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탐구 영역은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우리 박준호 선생님 마지막으로 또 마무리해 주시죠. 네. 한국사가 의외의 복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대학에서 4등급 이후서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시대별로 정리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리고 주요 사건들 훑어보시고요. 탐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표나 그래프에 대한 좀 오픈 마인드, 그래서 그런 자료 해석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오픈 마인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건 잔재주인데, 탐구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시험지가 좀 좁아요. 그래서 거기다 푸는 거 좁은 곳에서 문제 푸는 연습 한 이틀 동안 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 개념 눈으로 빨리 훑어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